파이썬 프로그램을 위한 환경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파이썬 개발 환경도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통합 개발 환경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환경 프로그램에 대한 시작을 위한 준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다운로드하는 프로그램은 사실은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되겠습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이트가 있죠. 자, www.python.org 사이트에 보시면 다운로드가 있어요. 여기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자기 사용하는 그 개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다운로드를 할 때 여기 있는 것처럼 3점대 버전이 있고 2점대 버전이 있는데 제가 추천하기로는 이제 3점대 최근 버전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3점 아마 7 버전 정도가 가장 최근 버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설치를 하시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제가 왜 그 다운로드를 3점대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라고 했냐면 그 이유는 2점대하고 3점대 간에 버전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버전 차이를 몇 개 살펴보면 3점대에서는 이렇게 정수가 두 개를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실수값이 얻어집니다. 자, 그런데 2점대에서는 정수 나누기 정수 두 개의 정수 피연산자라고 하죠. 나누기에 참여하는 피연산자가 정수일 경우에는 정수 나누기가 됩니다. 그래서 버전 2하고 3과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버전 3에서 이렇게 정수 나누기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10 한 다음에 3 한 다음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슬래시 여기 있죠? 여기 나누기를 두 개를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이제 정수 나누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대신에 나누기 연산자를 두 개를 이렇게 이어서 쓰시면 이렇게 정수 나누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파이썬 3에서는 이제 프린트를 할 때 이렇게 여는 가로가 닫는 가로에다가 내가 출력을 하려고 하는 내용을 넣으시면 됩니다. 문자열로 hello 파이썬을 내가 출력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파이썬 2 같은 경우에, 파이썬 버전 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는 가로가 닫는 가로 없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파이썬 3에서는 롱이라고 하는 자료형이 파이썬 2에 있었는데 이게 다 이제 파이썬 3에서는 인트형으로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파이썬 개발 환경이 설치되면 여러분들이 그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야 돼요. 파이썬 인터프리터라고 합니다. 파이썬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그 설치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것처럼 도스 명령어에서 그 도스 명령어 즉 명령어 창을 하나 이렇게 띄웁니다. 명령어 창을 띄우고 그 다음에 파이썬 이렇게 입력하시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파이썬에 대한 버전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3.6.4가 설치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그 프롬프트가 3개가 있죠. 이 부분이에요. 프롬프트가 3개가 있는데, 이게 꺽쇠 표시죠. 여기 꺽쇠 표시가 3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파이썬의 프롬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에다가 파이썬 명령어들을 입력하시면 된다는 거죠. 파이썬 명령어, 문장들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파이썬을 시작하는 방법은 이제 아마 대부분들 이걸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설치가 되셨으면 윈도우 시작 메뉴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라고 하는 요게 있어요. 아이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찾으세요. 자, 있죠? 그럼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파이썬 통합 개발 환경. 얘들은 이제 아이들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찾아가지고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자, 이렇게 창이 뜨고요. 자, 이 창에서 뭐 아까 바로 전에 보셨던 것처럼
파이썬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가 바로 바로 밑에 이제 출력이 됐죠. 프롬프트 뒤에 파이썬 문장을 쓰고 결과를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자,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간단하게 파이썬 언어에 대한 것을 살펴봤기 때문에 파이썬 언어가 어떤 그 특징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파이썬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덜란드에 있는 개발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렇죠? 네덜란드 개발자인 귀도 반 로썸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석 기반의 프로그램 랭귀지다 라고 합니다. 자, 해석 기반의 여기 있는 것처럼 대화형 언어다 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자, 대화식, 대화형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대화형 언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대화형 언어다라고 쓰셔도 되고요. 또 얘는 어떻죠? 얘는 이제 그 객체 지향 언어다라고 쓰셔도 되겠습니다. 객체 지향 언어다라고 쓰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쓸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하기가 쉬운 언어다라고 하는 것을 쓸 수 있고요. 자,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디에도 많이 사용되냐면 여러분 인스타그램 많이 쓰시나요? 인스타그램 프로그램이라든가 파일 동기화를 위한 드롭박스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드롭박스라는 서비스의 어떤 개발에서도 파이썬이 사용됐습니다. 특히나 파이썬을 만들었던 귀도 반 로썸은 여기 그 드롭박스에서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인터넷 기반의 어떤 다양한 서비스를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언어는 자료형이 변수의 자료형이 언제 결정된다 그랬죠? 실행 시점에서 결정되는 동적 자료형이다라는 겁니다. 동적 자료형을 지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동적 자료형이고요. 가독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대표적인 예를 쓰자면 어떻어요? 일단 얘는 뭐가 없죠? 블락을 표현하는 중괄호 같은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짧은 코드, 그죠? 짧은 코드가 있고요. 대신에 여기 있는 것처럼 들여쓰기를 해야 된다. 들여쓰기 같은 것이 꼭 필수적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파이썬의 가독성을 높이는 것 중에 하나의 중요한 기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여기 그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환경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약자이고요. 파이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통합 개발 환경이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3개의 코스가 나오는데 요 다음에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한 다음에 여는 가로 닫는 가로 헬로 월드 하시면 출력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이썬 3 같은 경우는 여는 가로 닫는 가로 꼭 쓰셔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들 여러분들 꼭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 재밌는 게 나왔네요. 자, 있는 것처럼 if 문장도 if 한 다음에 43이 42보다 큰가 콜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바른 수식이다 라고 하는 게 출력된 거고요. 자, 올바른 수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뭔가 봤더니 if문의 시작 부분에 콜론이 들어가고 여기 들여쓰기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여는 가로 닫는 가로 없고요. if문에 그 다음에 if문의 조건 다음에는 콜론이 들어가고 들여쓰기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들여쓰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통 4칸 들여쓰기를 추천합니다. 4칸 들여쓰기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 환경에서 이렇게 자기가 PR 한 다음에 탭을 사용하시면 PR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나오면서 선택해서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 완성 기능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도 사실은 쉽게 파이썬 환경들, 문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파이썬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이썬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명령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한 줄이 하나의 문장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문장은 파이썬 인터프리터에서 해석되고 실행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줄 읽고 그 다음에 한 줄 실행되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print라고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함수이고요. 그 다음에 여는 가로 닫는 가로 다음에 들어가 있는 hello world 더블 코트하고 더블 코트 이게 이제 문자열이거든요. 얘가 이제 함수를 호출할 때 사용하는 아규먼트 인자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엔터를 딱 치게 되면 이 한 줄씩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문장에 문법적인 오류가 있는지도 얘가 체크하고 오류가 있으면 바로 오류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실행을 하면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하다가 뭐 여기 있는 것처럼 프린트 문장도 했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바로 전에 사용했던 문장을 내가 불러오고 싶다. 그러면 Alt P, Alt N 하시면 돼요. Alt P, Alt N을 사용해서 전에 수행했던 문장들을 읽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한번 해보시면 Alt P를 사용해야 되나, Alt N을 사용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을 사용하는 환경들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인터랙티브 모드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 한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가 나오면 여기다가 이제 문장들, 명령어들 입력하면 실행될 수도 있죠. 이걸 이제 뭐라 하냐면 대화형 모드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떡하죠? 다시 이거 하나하나 명령어들을 다시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프롬프트 다음에다. 이거 너무 불편하니까 이런 명령어들을 이제 코드 프로그램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가 들어가는 파일을 구성해서 확장자는 이제 .py입니다. 얘를 사용해서 이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스크립트 모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마도 이제 스크립트 모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문법을 이해할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대화형 모드를 쓰지만 실제 사용할 때는 스크립트 모드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들의 스크립트 모드가 아니라 이제 그 대화형 모드죠. 인터랙티브 모드를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2 플러스 3 하면 3 이렇게 나옵니다. name 사라 하면 name이라는 변수에 사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면 지금 name에 들어가 있는 사라니까 문자열이잖아요. 문자열이죠? 문자열에 대한 것이 들어가는데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name이라는 변수를 선언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name이라는 변수에 사라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갈 때 name이라는 변수의 자료형이 정해지는 동적 자료형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 있는 것처럼 hello 한 다음에 name를 했죠. 더하기 있네요. 뭐 하죠? 두 개의 피연산자에 있는 값들을 더하는데 지금 문자열이니까 어떻게 문자열을 합치는 컨캐티네이션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 사용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볼게요. 자, 프린트를 했는데 그 다음 문장에는 어때요? 오류가 났습니다. 오류 메시지를 잠깐 보시면 자, unexpected indent 이게 뭐죠? 들여쓰기를 기대했던 거랑 달리 들여쓰기를 한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던 들여쓰기가 있으니까 뭐 어디 문제가 있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실행했던 문장과 지금 들여쓰기가 줄이 맞아야 되는데 한 칸 브랭크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들여쓰기 오류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파이썬 프로그램 할 때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들여쓰기가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들여쓰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셔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들여쓰기. 파이썬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는 중괄호가 닫는 중괄호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조건에 따라서 실행해야 될 문장이 결정되는 부분들에는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블록이죠. C 언어의 블록
자바의 블록 같은 여는 중괄호가 닫는 중괄호가 필요한 부분들에는 들여쓰기를 꼭 하십니다. 그래서 4칸 들여쓰기를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for I in range 10 이렇게 하시면 자 지금 콜론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무조건 들여쓰기를 하셔야 돼요. 얼마 들여쓰기? 4칸 들여쓰기 하시고요. 자 그럼 실행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for I 1 range 2 한 다음에 들여쓰기를 꼭 하셔야죠. 자 하고 그 다음 이거는 어떻게 해요? 여기 들여쓰기 하셨고 그 다음 여기는 들여쓰기를 한 게 아니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요 문장 자 A를 출력하는 이 문장은 요 포문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얘는 뭐예요? 포문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포문에 대한 것은 익히지는 않았는데 요거 한번 아이들에서 한번 테스트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들여쓰기 규칙 잠깐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들여쓰기를 할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최소한 4칸 들여쓰기라고 하는 규칙이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4칸 들여쓰기라는 규칙이 있으니까 들여쓰기 4칸 하는 거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4칸 들여쓰기 했네요. 그렇죠? 가능하면 이제 파이썬의 읽기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들여쓰기를 꼭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 가독성뿐만 아니라 문법적인 문제도 있으니까요. 자, 여기 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들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파일에서 뉴를 하시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하나 뜹니다. 자, 다시 한번 아이들을 실행한 다음에 파일에서 뉴를 하시면 요 창이 뜨고요. 여기다가 지금 헬로 파이썬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파일 이름이 설정이 안 되는데 여기서 파일 이름을 저장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파일에서 저장하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run 한 다음에 run 모듈 하면 F5를 누르면 그 상태에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이게 어떻게 넘어간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파일을 저장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파일 이름을 hello 파이에다가 저장하고 그다음에 실행하시면 이렇게 실행 결과가 여기 출력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들 이 환경에서 아이들에서 스크립트 모드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꼭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이 어떤 것들인가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자, 어때요? I love you 이거 문제 없이 출력되는 것 같아요. 맞죠? 문제 없네요. I like you 이거 뭐야? 신텍스 오류네. 어디 문제 있는 거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문자열의 경우에는 더블 코트로 시작했으니까 항상 여기 끝도 더블 코트로 끝나야 돼요. 자,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더블 코트가 없잖아요. 그러면 문자열 이게 스트링 리터럴이라고 하는데 문자열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얘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자, 오류가 발생했죠. 그 다음에 이거 싱글 코트 코리아 했어요. 그랬더니 코리아 출력했어요. 문제 없네요. 그래서 파이썬에는 이제 문자열은 더블 코트하고 더블 코트, 그다음에 싱글 코트와 싱글 코트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문자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싱글 코트를 써도 되고 더블 코트를 써도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여는 중괄호, 닫는 중괄호이고 오류예요. 자, 오류죠. 오류가 되겠고요. 자, 이것도 오류입니다. 자, 이 부분들 여러분들 주의를 꼭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시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쓰시면 오류가 발생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invalid syntax 오류가 났고 이렇게도 hello라고 하는 것이 정의되어 있지 않았다. 이렇게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류는 이거 오류. 자, 이것도 오류, 이것도 오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지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시간을 한번 드릴게요. 그리 어렵지 않게 아이들 모드에서 다들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지금 파이썬 개발 환경에 대한 부분들 인터프리터 설치된 후에
파이썬 개발 환경을 설치한 후에 실제로 아이들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양한 예제를 살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파이썬 언어에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는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의 중요한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파이썬은 파이썬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잠깐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수업에서는 먼저 파이썬의 문법을 일단 학습하게 되고요. 익힌 문법을 중심으로 해서 예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파이썬 언어에 익숙해지게 되고요. 두 번째, 이제 파이썬을 사용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어떤 작업을 하냐면 데이터를 이제 실제 수집을 하고 처리하는 과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의 경우 오픈 API를 통해서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때 JSON이라는 형태의 데이터 포맷을 제공합니다. JSON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JSON을 다루는 부분들에 대해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제공되는 것이 이제 CSV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CSV를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겁니다. 기본적으로 파이썬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할 때 많은 부분들 파이썬 언어가 가지고 있는 자료 구조,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고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기에는 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많은 패키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판다스라고 하는 패키지가 사용됩니다. 이 판다스는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 판다스를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가시화할 때 여기 있는 것처럼 matplotlib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수업 시간에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작은 미니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때 공공 데이터의 오픈 API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 있는 것처럼 데이터 형식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패키지를 사용해 볼 예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파이썬 언어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파이썬을 사용하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파이썬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가 높은 생산성입니다.
생산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작은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파이썬은 표준 라이브러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패키지를 지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플라스크인데요. 지금 몇 줄이죠? 이렇게 10줄 미만의 코드를 사용해서 우리가 웹 서버를 띄우고 웹 서버를 구동시키고 간단한 형태의 웹 서비스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웹을 위한 패키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도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패키지 같은 것도 이렇게 아케이드라든가 지오파이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프로그램 하기 전에는 프로그램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존에 공개되어 있는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있는지를 좀 확인하시고 그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즉 다시 말해서 파이썬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다양한 종류의 패키지들이 있기 때문에 높은 생산성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지금 파이썬으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웹 서버를 띄울 수가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웹 서버를 통해서 웹 서버에 접속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패키지가 설치돼야 되겠죠. 자, 그 외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텐서플로우와 같은 딥러닝 역시 사실은 파이썬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가 개발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텐서플로우는 딥러닝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파이썬 언어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를 잠깐 살펴보면요. 먼저 파이썬 언어는 해석 기반 언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해석 기반 언어라는 게 뭘까요? 자, 파이썬 언어는 인터프리트 방식의 언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 줄씩 읽고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존의 C나 C 언어와 같이 프로그램을 컴파일한 다음에 오브젝트 코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대화식 방식으로 우리가 파이썬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은 동적 자료형을 지원합니다. 동적 자료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변수를 선언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자료형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수에 자료를 담는 순간에 해당되는 변수의 자료형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객체지향 개념의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지만 파이썬은 사용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요. 그 이유는 이제 배우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읽기가 쉽다라고 하는 가독성이 높은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하는 것도 파이썬이 성장되게 된 가장 중요한 파이썬 언어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퀵정렬인데요. 퀵정렬은 이제 대표적인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매우 빠른 정렬을 제공하는 알고리즘인데 이걸 이렇게 파이썬으로 작성한 겁니다. 파이썬으로 작성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퀵정렬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고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정렬이 되는 거죠. 보면 알겠지만 이제 메인 함수도 없고 함수 하나하고 해당되는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상당히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실행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출하게 되면 여기는 해당되는 값들을 이렇게 정렬하게 되고요. 정렬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파이썬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사용자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이썬을 사용할 건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2014년인 것 같아요. 2014년에 랭킹 1위 이 프로그램 랭귀지는 뭐 C 언어였네요. 그렇죠? 뭐 2위가 자바였고 파이썬이 어디쯤 있을까요? 파이썬이 8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8위. 몇 년도요? 2014년입니다. 자, 파이썬은 어디에 사용되는가 잠깐 보면 파이썬은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특히나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를 다루는 분야에서 많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뭐 검색 엔진에 관련된 거 역시 파이썬 언어를 사용하고 파이썬 언어를 사용해서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럼 2019년도에 파이썬의 위치는 어떻게 됐나요? 보니까 일단 2013년에 비해 가지고 1위가 바뀌었네요. 1위가 자바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8위에서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3위까지. 즉 다시 말해서 파이썬 언어의 활용이 매우 다양하게 증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파이썬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나 여기 있는 것처럼 공학 분야에 있어서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IEEE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1위가 파이썬 언어로 나와 있네요. 특히 파이썬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과학을 위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데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처럼 numpy, 판다스, 매트플로닛과 같은 패키지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C 언어하고 파이썬을 살펴본 건데요. 잠깐 볼까요? 자, 왼쪽은 파이썬, 오른쪽은 C 언어입니다. C 언어예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리턴 타입이 필요한데 어떻죠? 리턴 타입은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는 중괄호하고 닫는 중괄호가 파이썬에서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if 문장 역시 이 조건절에 여는 가로하고 닫는 가로가 파이썬에는 없고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장의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이 들어가는데 세미콜론이 파이썬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도 차이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파이썬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C로 작성된 게 아니라 파이썬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실제적으로 파이썬이 작성된 걸 보면 이게 이제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문법이 되게 간단하죠. 그렇죠? 그다음 변수 선언은 없고요. 변수 선언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 변수의 값이 저장되는 순간에 자료형이 결정되는 동적 자료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나 문법적인 구조는 C 언어와 매우 유사합니다. 반면에 코드가 매우 짧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이 매우 높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외로 별도의 주석이 없더라도 내용들 이해하기가 상당히 쉬운 형태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이썬에서는 들여쓰기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줄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좀 하셔야 돼요. 줄을 맞춰서.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